전산 시스템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나 회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 노무뿐만 아니라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 마케팅이나 수요처 개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 그때 조사 연구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무 분석,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무 분석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지원 체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지금도 조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들은 사실은 단순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 수행 또 지침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업무 보조 수준은 좀 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구나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에는 보다 심도 있으면서 전문성을 요한 직무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담 인력들의 어떤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재적, 외재적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업무 범위가 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외재적으로 보상이나 근속기간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연구 결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 결과가 아니고 2015년도 11월 달에 인력개발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여기다 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20, 30대 비중이 50% 이상을 달한다. 퍼센트를. 대졸 이상 40. 대졸 이상이 지금 40.7인데 전문 대졸 이상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예전 수치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2급 이상을 따지게 되면은 5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간 전담인력 지원 현황은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지금 수행기간에서 전담인력을 12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이 그래도 54.9%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수에 추가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29% 정도,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29.9%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담인력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이제 시니어클럽이 주로 많았고요. 시니어클럽은 아무래도 시장형 일자리 전담 기간이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하게 되었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1개월 근무하고 차마 이게 예산은 없지만 차마 이 직원을 그렇게 계약기간을 종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은 이제 연장을 했을 때 보면은 주로 연장에 대한 급여 지원이 기간 예산으로 한 것이 42.8%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또 노인 사회복지시설의 기간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행히 2개월에 대한 16.9%의 지자체가 좀 보존을 해주기도 합니다. 전담인력의 활용 현황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자, 집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이번 2015년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전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급여하고 일반 기업 종사자 급여하고 얼마나 다를까 했더니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코리아가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코리아가 올해 4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졸 신입사원, 대기업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니까 3,048만 원이 대졸 신입 직원들의 연봉이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대졸 신입 직원 평균 연봉이 3,048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2,163만 원이에요. 그걸 계산해봤더니 70.9%. 그리고 시도 전담인력은 2,040만 원인데 66.9%. 수행기간 전담인력은 11개월인데 12개월 계산하면 안 되니까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00만 원. 그래서 수행기간의 전담인력의 경우에는 기업 평균 연봉의 50%도 미치지 못한다. 좀 너무 답답하고, 우리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분들도 급여가 낮지만은
같은 사회복지 시설 또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이러한 처우를 좀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는 계산은 뒤에 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그 최저임금에 딱 1,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급여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1만 5천 원이었는데 인건비 급여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부대 경비 중에서 2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116만 7천 원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 있고 복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쨌든 예산안으로는 126만 원이 최저임금인데 126만 1천 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 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보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물론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을 위해서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활동적이고 능력은 뭐 다 있으시지만은 좀 더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노인 사회활동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정말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노인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어떤 자본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것이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을 하게끔 하고 돈을 이제 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선배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할 때는 저소득이라는 소득 기준이 측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탈피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아니면은 뭐 구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에 대한 직무가 어떤 거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기준이 어떻고 이 사람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실제로 뭐 다행히 올해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인가요? 거기서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개설 과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 콜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죠. 저임금의 급여 조건, 불안정한 고용 상태.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조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똑같은 거죠.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인력의 그 인건비 가이드에 따라서 대절 1호분 기준으로 줬으면 좋겠다.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정 힘들다고 하면은 최소한 시도 전담 인력의 수준까지는 맞춰줘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11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사실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으로서 2년 이상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2년이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까요. 물론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화 되는 것이 걱정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 측면은 어떤 수행기관에서 13개월 퇴직금 포함해서 13개월 급여를 주게 되면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11개월의 어떤 단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하면은 더 활용하고 또 다른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11개월이 아닌 퇴직금을 포함한 13개월 이렇게 열어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 인력의 개인당 어르신의 136분이신데요. 이런 부분도 개별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어르신들에 대한 개별적인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또 관리 좀 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 어르신들 수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담 인력 사업 관리 및 서비스 업무의 표준화인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또 서비스에 대한 노인 일자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준, 이러한 표준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것은 이제 수행 기간이 여러 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규모로 136분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소규모의 수행 기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행 기간의 다양화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한두 명 있는 곳에서도 또 이 일자리 사업을 맡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사업에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된 또 전담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하는 측면, 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능력 있는 곳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예산을 좀 더 투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넣으려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또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장거리 사진을 한번 넣으려고 했다가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어쨌든 못 넣었는데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또한 우리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인력이고 우리의 동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에서 또한 우리가 정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내실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이 꼭 이루어지고, 또 이번에 또 마침 다음 주가 예산 소위가 예산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주최해주신 우리 이명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복지부 과장님, 또 인력개발 원장님 다 오셨지만은 이 부분이 이러한 논의들이 좀 잘 받아들여져서 내년 예산에 조금이나마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